꼭 여러분들이 공급 시기는 잘 외워주셔야 특히 세무 2급 가셔도 계속 나와요. 시험에서. 출제 1순위 다투어요. 1, 2순위 다툽니다. 진짜 엄청나게 나왔어요. 반드시 암기하시길.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왜 잘 내냐면 실제 업무에서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세법에서 잘 내는 건 실제 업무에서 되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해보자. 자, 우리가 왜 재화의 공급 시기를 시험에 많이 낼 수밖에 없냐면 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재화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이거는 회계하고 좀 유사하죠? 회계도 재화는 인도하는 때 수익 잡잖아요. 자, 근데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건 부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인도했다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하면 부동산을 뽑아서 들어 넘겨야 돼요. 그럼 거의 여러분 신문에 나오겠죠. 헐크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인도했다라는 표현은 부동산을 상대방이 넘겼다. 열쇠 같은 거 넘겨줬다.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 가능하게 되는데 그 뜻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예외. 자, 여기 보실게요. 두 번째 칸. 자, 이런 세법이 왜 어렵냐면 이런 용어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여기. 자, 장기할부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나머지 뭐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이 헷갈리잖아요. 설명 좀 하면. 자, 여러분 중간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간마다 계속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중도,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거래를 우리가 중간지급 조건부라고 부가가치세에서 부릅니다. 시험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안 내요. 그냥 중간지급 조건부 이렇게 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말문제로요. 그래서 꼭 요 용어로 이해는 하시되 용어는 세법상 용어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그 완성된 정도마다 대가를 받기로 하는 거래를 완성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업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배가 완성이 되었을 때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배를 째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이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약정을 미리 합니다. 몇 퍼센트 완성되면 대가 얼마 받고, 몇 퍼센트 완성되면 대가 얼마 받고, 이렇게 여러분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서 받는 거 우리가 완성도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은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그 전기가 과세일까요? 과세가 아닐까요? 전기. 고지서 보신 분. 부가세 있을까 없을까? 전기요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있어요.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 부가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전이 24시간 내내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일단 금액이 커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공급 시기를 어느 한 시기로 딱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 시기에 모든 금액을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있죠? 얘네들은요, 공급 시기를 어느 한 날짜로 보게 되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나누어서 분할해서 세금을 부과할게 라는 의미가 좀 깔려져 있어요. 그게 네가 받기로 한 날마다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받기로 한 날마다. 알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찾아볼게요. 여기 일단 여러분들 어디 갔냐? 자, 141페이지 있죠?
자, 141페이지. 자, 네모 1번 재화의 공급 시기 별표 좀 치시고. 네모 1번 재화의 공급 시기 별표 좀 치시고요. 네, 거기에다가 회차 2개 적어주세요. 회차 2개. 자, 특별 96회 14. 특별 96회 14. 그 다음에 96회 13. 특별 96회 14. 96회 13.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여기 아닌데? 요즘 376페이지로 가보실래요? 376. 376입니다요. 자, 376페이지 14번. 376페이지 14번. 자, 읽어볼게요. 자,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원전자는 2022년 당사 제품인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2022년 1기 확정신고기간. 그럼 여러분들 1기 확정신고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일까요? 1기 확정신고기간. 맞아요. 4월 달부터 6월이에요. 그 다음에 뭔진 몰라도 거기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죠. 과세표준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급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공급가액은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아까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거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걸 공급가액이라 부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거기 왼쪽에 첫 번째 점에 총 판매 대금이 3,5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죠. 그럼 3,500만 원 자체가 공급가액이라 불러요. 이해되시겠나요? 근데 보니까 그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계약금 있죠, 계약금. 그 다음에 또 거기 두 번째 점 보시면 중도금 있고, 세 번째 점 보시면 잔금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중간지급 조건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거 응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중간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럼 여러분 찾아보실래 얼마인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일까요? 4월 달부터 6월 달에 공급가액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거 중간지급 조건부니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대죠. 그럼 4월 달부터 6월 달에 받기로 한 그 금액만 들어와야 되겠죠. 답이 2번일 겁니다, 여러분. 2,500만 원. 왜냐면 계약금 4월 달에 들어오죠. 보이세요? 계약금. 그 다음에 1차 중도금 5월 달 들어오잖아요. 맞죠? 근데 2차 중도금은 7월 달이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에 받기로 한 날이니까 4월 달부터 6월 달에 들어온 거 찾아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됐고요. 자, 근데 좀만 더 할게요. 배터리 좀만 갈겠습니다.
잘 못 버티시거든요, 특히. 세법 거의 4시간 되잖아요. 저도 죽을 것 같고, 여러분도 죽을 것 같고. 자, 좀만 참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법 하시려면 이제 어르고 계속 달래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여기 뭐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여러분,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옷을 대신 만들어드려요. 대신 만들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옷감 가지고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겨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완성품을 넘긴 거죠. 제 옷감을 덧대서 여러분한테 넘겨준 거니까. 맞죠?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으로 봐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옷감은 다 저한테 주셨어. 그리고 너는 가공만 해줘. 이렇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옷감을 다 받았고 저는 그냥 가공이라는 행위만 해준 거죠. 그때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아무튼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완성품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완성시켰을 때가 아니라 인도하는 때예요. 가공된 재화를 여러분들한테 넘겼을 때지 완성시켰을 때가 아닙니다. 조심. 알죠? 결론은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임 판매기. 여러분 무임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돈통에서 돈을 꺼낸 때입니다. 시험에는 이쁘게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줄 거예요. 문구가 되게 아름답죠? 인취.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 우리가 어느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조건이 성취가 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말 그대로 어느 기한이 지나면 요때 팔게라고 하면 기한 경과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기한 경과에. 자, 그 다음에 수출은 좀 유의. 수출은 나중에 세무 2급하고도 관련 있으니까 미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도착지 인도 기준 이렇게 두 개 있죠. 세법은 무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세법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선적지 도착지 인도 조건은 언제 구매자의 것이 되느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면 바로 구매자 거였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선적하면 판매자는 바로 판 거예요. 알죠? 그래서 수출하면 선적하는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수출 신고일, 수출 계약일 난리 부르칩니다. 그 다 의미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선적일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배에 실은 날 그때입니다, 그때. 자,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뭐냐면 내가 선적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대가 외화로 받은 거예요. 먼저 계약금 같은 걸. 외화로 받고 원화로 환전해버린 거예요. 그럼 환전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금액이 명확하죠. 물건을 싣기 전에 대가 먼저 받고 환전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그럼 그때는 환전일로 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일이니까 반대로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일로 가요. 둘 중에 빠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자, 여러분 재화의 수입은요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걷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 세관장은 관세 걷는 분이 관세 걷는 분. 관세가 뭐냐면 그 나라의 물건을 보호하기, 그 나라의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자국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세금 부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에요. 세금까지 부과해서 해버리니까. 알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수입한 물건의 뭐 규격이라든지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신고를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세관장이 허가해지는 걸 우리가 수입신고 수리라고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에 외워주시고. 자, 밑줄 치고 관련된 문제 풀고 쉴게요. 자,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네모 1번 재화의 공급시기. 자, 거기 첫 번째 칸에 일반적인 공급시기 있죠? 거기에서 구분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에 밑줄 치시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 오른쪽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보이시나요?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시기에서 두 번째 칸에 장기 할부 판매 밑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에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어디 있냐? 그 다섯 번째 칸 정도 보시면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보이시나요? 밑줄, 완성도 기준 밑줄, 중간 지급 조건부 밑줄 치시고, 오른쪽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같이 연결. 자, 그 다음에